2장 독서, 방법을 배워야 즐길 수 있다. 한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다. 도스토옙스키. 물놀이와 수영은 하늘과 땅 차이. 물속에서 하루 내내 지낸 적이 있다.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던 대학생 젊은 시절이었다. 아침 식사 전에 새벽 운동을 좋아했던 터라 그날도 운동을 하기 위해 동네 수영장에 갔다. 무더운 여름임에도 새벽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아침 운동 삼아 수영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다.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수영을 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수영에 몰입했는데 문득 시간이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났겠구나 하고 나올 준비를 하려는데 바로 그때 수영장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수영장 문을 닫을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 사이 12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어 있었다. 종일 밥도 먹지 않고 수영을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영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수영의 재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수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영장에 가도 별 재미를 못 느낀다. 수영할 줄 몰라 수영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정 운동의 마니아들은 대개 그 운동을 잘하거나 최소한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수영이나 스키 같은 운동 분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공부나 독서 같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이치가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지적해야겠다. 물속에 종일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수영이 아니라 물장난만 치면서도 종일 물속에 있을 수도 있다.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물장난만 하면서 종일 물속에서 지낸다고 해서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물장난과 수영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가 수영을 배워서 실제로 수영을 하지 않은 이상 하루 24시간 물장난을 친다 하더라도 그는 절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초등학교 때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수영과 물장난을 한 가지로 여기는 것과 같다. 종일 책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종일 물장난은 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 독서가 수영이 될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독서법과 독서력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향상되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서법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독서법은 자전거 타기와 다르지 않다.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배웠는가. 하지만 어느 순간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쾌감은 잊지 못할 것이다. 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익혀서 탈 수 있게 되어야만 비로소 자전거를 즐길 수 있고 잘 탈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독서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듯 독서를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평생 독서의 기술이나 독서력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죽했으면 평생 115권의 책을 집필한 천재 괴테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겠는가. 나는 책 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80년이라는 세월을 바쳤지만 아직까지도 잘 배웠다고 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책 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선조의 독서법과 단절되어 버린 한국인의 안타깝고 한스러운, 그래서 개탄할 만한 현실이다. 독서법은 하나의 기술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제대로 잘 배운 만큼 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각성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자신이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처음 6개월 동안 독서하는 법을 모른다는 의식 없이 그저 무작정 읽기만 했다. 그러다가 6개월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말할 수 있는 것과 토론이나 연설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전혀 다르다. 글자를 아는 것과 독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독서의 차원을 자각하는 것이 독서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현대의 도능독, 속독법. 독서법 강의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속독법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이다. 나 역시 속독법에 끌려 실제로 독학으로 익힌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속독법을 독학하고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속독법은 초보자들이 배우기에 적합한 독서법이 아니다. 속독법은 그야말로 몇십 년 이상 엄청난 독서를 해온 사람들이나 자기만의 효과적인 독서법을 가지고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고수 경지에 오른 사람이 터득할 수 있는 최상급의 독서법이며 응용법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속독법을 배우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 제대로 된 독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고수들이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인 속독법을 배우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제대로 된 독서 대신 기계적인 독서, 속도만을 중시하는 수박 겉핥기식 독서, 고수를 흉내만 내는 원숭이식 독서를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속독법은 일반인들이 배우기에 적합한 독서법이 아니다. 속독법의 폐해와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속독법은 독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독서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속독법을 사랑하고 속독법을 잘하시는 분들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독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속독법 관계자분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나는 독서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책을 통해 자신의 사고력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설명했고 래프 월도 에머슨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다. 한마디로 이들의 주장은 독서는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 훈련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듯 독서를 통해 생각을 단련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속독법은 무엇인가? 눈의 움직임과 이해력을 빨리 가동하여 책의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읽어드리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독서를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독법은 정말 추천할 만한 독서법이다. 하지만 독서는 단순히 이 정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책의 내용, 즉 저자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의 확장을 도모하는 사고 훈련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깨달은 책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즉 하나의 문장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한 권의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며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치열하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통합해야 한다. 이는 책을 그저 읽는다고 혹은 생각 한번 해본다고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제대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사고를 반복하며 책의 정수를 뽑아내고 또 뽑아내야 한다. 이는 세종대왕의 독서법이 100번 읽고 100번 베껴 쓰는 백독백습이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마오쩌둥 역시 3번 반복해 읽고 4번 익히는 삼복사온 독서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선조가 독서를 하며 암기한 이유는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책의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새기면서 그의 정수를 뽑아내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책의 내용을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한 번 눈으로 빨리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은 독서의 참된 의미와 방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독서 초보자의 속독은 올바른 독서법이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독서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속독법은 자칫 흉내만 내는 원숭이 독서법으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은 방법이다. 따라서 속독법은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의 상급자들이나 고수들이 응용하고 활용하는 고급 기술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독서는 사색과 성찰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독법은 사색하고 성찰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속독법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서 읽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할 때 더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독법을 무조건 나쁜 독서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독법을 통해 많은 책을 읽으며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나는 초보자가 잘못 배울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다. 이는 사색과 성찰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확장에 치중하는 잘못된 독서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서를 지식, 정보의 획득 방법으로만 간주한다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색과 성찰이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의 말에 글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한 채 읽기만 잘하는 것을 일컬어 도능독한다고 했다. 우리 선조는 이런 독서를 경계했다. 읽기만 잘하는 도능독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작은 변화조차 일궈낼 수 없다. 속독법은 이런 도능독을 기술적으로, 현대적으로 더 발전시킨 것이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책은 책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따로 노는 독서가 바로 이런 도능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책의 깊은 내용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책만 잘 읽는 것은 속된 공부라고 비판했다. 나는 속독법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도능독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빨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독서의 고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고수는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 1층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과 63층짜리 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사람은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독서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약삭빠르게 빨리 책을 읽어치우는 속독법보다는 진득하게 읽고 또 읽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 선조의 독서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독서의 참된 위력을 깨닫고 싶은 사람은 에머슨의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독서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지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 생각이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생각이 그 어떤 요소보다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5가지 중 하나가 독서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즉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지 않은 태산처럼 살아갈 수 있다. 독서를 많이 하면 경거망동하지 않고 교만하게 우쭐대지 않고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독서를 통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서하는 사람은 좀 더 큰 생각을 하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JP 모건과 같은 금융계의 전설들은 모두 엄청난 독서를 하는 그리고 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독서를 통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고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 남들과 다른 사고력과 통찰력은 결국 이들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위대한 성공과 부를 일궈낸 사람들 대부분은 독서를 통해 탁월한 사고력을 얻은 이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모두 뛰어난 사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았다. 뛰어난 사고력은 결국 독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옛말에도 이르길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다녀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서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했다. 생각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의 힘이란 책을 쓰기도 했다. 그 책을 통해 모든 부와 성공과 승리의 토대는 남다른 생각, 탁월한 생각, 뛰어난 생각, 앞선 생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조지 소로스, 토머스 에디슨, 마오쩌둥, 안철수 등과 같은 인물들이 위대한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 독서의 힘에서 찾을 수 있다.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없었다면 그들 역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 위대한 독서였다. 위대한 기업 IBM의 창립자 토머스 왓슨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생각하라였다. 인류에게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준 스티브 잡스가 내건 모토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였다. 빌 게이츠는 1년에 몇 번씩 생각 주간, think week를 갖는다. 아인슈타인 역시 지식보다 상상력,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대한 인물들과 기업들은 모두 생각의 중요성과 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독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독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독서의 목적이 모르던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즉 지식 습득에 있지 않다. 독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내고자 하는 데 있다.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 어제보다 더 진일보된 생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독서이며 지혜이며 경험이다. 그런 점에서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서도 마찬가지다. 흔히 실용서보다는 인문 고전을 읽는 것이 더 독서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리고 인문 고전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문 고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실용서는 먹고 소화하기 쉽도록 저자들이 이미 잘 요리해 놓은 음식들을 담고 있다. 독자들은 저자가 차려놓은 만찬을 그저 먹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실용서는 저자가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 정답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게 만든다. 그래서 독자들은 쉽고 간편하고 빠른 독서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문 고전의 저자들은 정답보다는 위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인문 고전을 읽는 독자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다. 읽는데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용서보다 인문 고전 독서가 몇십 배 더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참된 독서의 맛과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문 고전 독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문 고전 독서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지식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는 못한다. 그래서 공부만 시킨 대학은 영원히 삼류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인문 고전 독서를 하도록 장려한 대학들이 그 졸업생들을 통해 인류로 도약하게 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속독법이 초보자에게 적합한 독서법이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조건 책만 빨리 읽는다고 해서 올바른 독서를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이 단련되고 신체가 강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서를 하면 생각의 근육이 단련되고 사고력이 강화된다. 이것이 올바른 독서를 했을 때 얻는 최고의 효과이다.